뭐? 반값? 통신비는 높아 반값이 필요해. 공되는 우리 반값이 필요해. 똑똑한 통신비를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알려줄게. 헬로 모바일에서 헬로 모바일 같은 통합 품질 반값 통신비 안 바꾸면 손해지. 반값에 모두 다 가성비의 진리 대세는 헬로 모바일. 뭐? 최신폰? 최신폰이 좋아. 지원금이 필요해. 공되는 우리 지원금이 필요해. 최대 지원금을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알려줄게. 헬로 모바일에서 헬로 모바일.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외상폰도 있어. 기대해. 최대 지원금 가성비의 진리 대세는 헬로 모바일.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것은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의 모토입니다. 지난 2012년 댓글 테러 등 노골적 정치 개입 사실을 떠올리면 이 모토가 무색하다 못해 민망하게 느껴집니다. 영국의 정보기관 MI5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2009년 설립 100도를 맞아 색다른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와 문서를 외부 학자에게 열람시켜서 역사책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 역사책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지만 비밀 자료를 과감히 외부에 개방한 용기만은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조직의 기득권 유지 또 존립을 위해서 악취나는 과거를 은폐하기 급급한 우리의 정보기관과 참 다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정보기관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차이점이 많을까요? 유사점이 많을까요?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 2 제3화 박정희의 중정, 박근혜의 국정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설 한 편을 소개합니다. 1966년 창작과 비평 창관어에 실린 이효철의 고여있는 바닥 어느 이발소에서입니다. 여기는 동네 이발소. 30남짓 돼 보이는 사내가 들어오면서 단박에 이발소의 평온은 깨진다. 사내는 희종 고압적인 언동으로 이발사와 손님들을 불편케 한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빨리 돼요? 몇 분에 될 수 있어? 아이고, 이 양반 급하기도 참. 뭐, 이 양반? 이거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말 조심해. 앞머리 짧게 자를까요? 그러니까 한 3부 정도로. 3부? 아니 3부면 상구머리 아니야? 누가 3부로 하래? 어? 누굴 국민학교 아동으로 알아? 이거 이 양반들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데? 이거 틀려먹었어. 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이야. 모두 힘을 해가지고 말라 죽은 동태 눈깔을 해가지고 이거 도대체가 참. 정보기관이 셌으니 정보기관원의 위세도 하늘을 찔렀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만큼 기세등등하다는 말은 이때 나왔다. 박정희 정권은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유지의 선봉대로 활용해 장기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치른 3번의 대선과 유신독재 개헌은 중앙정보부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왕에 거론되고 있고 또한 여야 정치인들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하겠다는 결심 아래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투표의 관리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선거는 여당 공화당이 치는 것이지만 정치 선동과 정치 공작으로 진짜 선거를 지휘한 건 중정, 즉 중앙정보부였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1967년 6월 총선. 6.8 선거로도 불리는 제7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였다. 이 부분은 가상으로 꾸민 것이다. 각하, 부르셨습니까? 예, 어서 봐. 그 중정에서는 선거 준비 잘 되고 있겠지? 신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해. 이 나라 헌법이 잘못됐어. 어떻게 2번만 대통령 하다 그만두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북괴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인데 어째 우리는 8년마다 한 번 대통령을 바꾸도록 못 바꾸고 있는지. 각하, 이참에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싹 없애버리는 거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 3선 개헌이 된 다음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 이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2번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3번도 할 수 있도록 3선 개헌을 시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을 곤경에 빠뜨려야 합니다. 중앙정보부는 당시 제1야당 신민당의 전국구 후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화를 도마 위에 올립니다. 여기는 신민당. 총재님. 왜? 지금 중정에서 격리장부를 압수해 갔어요. 무엇이라고? 왜? 전국구 10번 김재화 후보를 통해 조총연계 자금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선거 자금도 동결시켰고요. 아니 선거가 목전인데 선거 자금 동결까지? 그 시간에 공화당은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다녔다. 하다못해 농협조합장에서 영림서장, 즉 오늘의 지방산림관리청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관권에 총동원령이 내렸다. 이 선거에서 밀가루에 이어 보리쌀이 공짜로 뿌려졌고 여당을 찍으면 판잣집을 헐지 않겠다는 은밀한 공약이 판을 쳤다. 당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선거구는 김대중이 출마한 전남 목포였습니다. 박정희는 김대중을 두려워했습니다. 중앙정보부와 내무부에 이런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 여당 국회의원 10명이든 20명이든 낙선시켜도 상관없어. 그 반드시 김대중만은 당선이 안 되도록 해. 박정희는 육군 소장 출신 후 재신부 장관을 지낸 김병삼을 목포에 출마시킵니다. 본인은 자기 다리에 총을 쏘면서까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지만 박정희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선거 기간 동안 2번이나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재하드라마 김대중에서 소개됐던 당시 김대중의 연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선거 후에 3분의 2 의석을 얻어 헌법을 바꾸고 3선 대통령이 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3선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틀림없이 영구 독재 정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 희망이 사라진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이 김대중을 낙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데
나의 존재가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부정선거, 부정투표가 행해진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그 부정을 저지할 것이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경제기획원 장관이자 부총리인 장기영은 목포에 공장을 수십 개 짓겠다는 기자회견을 현지에서 했습니다. 이상하지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니 말입니다. 당시에도 이는 선거법으로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은 공화당 총재를 겸하고 있으므로 상관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배후에서 공화당은 2만여 명의 유령 투표권자를 만들어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을 감행했습니다. 김대중은 당시 선거에서 2,000표 차이로 당선됩니다. 허나 전체 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투개표 과정에서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정이 자행됐다. 야당은 6.8 총선을 무효로 선언하고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 유진호는 6.8 선거의 관권 개입을 비난하면서 이를 선거에 의한 쿠데타로 규정했다. 전국의 대학에서 6.8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벌어졌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지난 6.8 선거에서 문제가 된 전라남도 보성을 비롯한 군산, 화성, 평택, 영천, 대전지구 등 6개 부정선거지구에 대한 수사 전모를 밝히는 자리에서 신직수 검찰총장은 국회의원 후보자 2사람과 보성경찰서장 등을 포함해서 모두 2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검찰총장은 선거사범 처리에는 전 검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각자가 알고 있는 부정사실이 있으면 증거를 첨부해서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런 회의가 열렸다.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니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야당과 타협하지요. 어떻게 타협하자는 겁니까? 15개에서 20개 의석을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15에서 20석입니까? 그 정도면 3선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 3분의 2를 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3선 개헌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같은 여당의 타협적 자세는 야당의 거부로 물거품이 된다. 중앙정보부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다. 총선 한 달 뒤 대규모 간첩 사건을 터뜨린다. 이른바 동백님 사건. 대학 교수, 학생 등 주로 지성인들이 국제 간첩단을 조직하고 지하에서 암약해온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북한 괴뢰는 동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대남 적화 공작을 벌여왔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등지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과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평양으로 유인해서 세뇌 공작을 마친 다음 이들을 다시 우리나라에 귀국시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자는 무려 200여 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북한 괴뢰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간첩 행위를 비롯해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불온 사상의 유포와 민심의 소란을 꾀해왔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똑바로 주시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망동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피해자인 박노수 씨 이야기다. 동백님의 왜? 그러니까 동독 베를린에 왜 갔나?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된다는 겁니까? 새끼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고 현역 공화당 의원의 친구라고 해서 너의 간첩 혐의가 지워지진 않아. 어? 영장도 없이 연행하고 또 일주일 동안 감금하고 잠 안 재우고 또 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간첩 아닌 사람이 간첩이 될 리 없습니다. 아니 이런 새끼가 이거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네가 박노수냐? 나 중정부장이야, 김영우.
이름 들어봤지? 살고 싶으면 간첩이라고 자백해, 이 빨갱이 새끼야. 검찰은 중정이 가혹행위 등으로 수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 위반으로 박노수를 비롯해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화가 이응로 선생 등이 포함된 예술가, 학자, 공직자 194명이 동베를린은 거점으로 적화 통일을 기도했다며 기소했다. 박노수는 법원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당연히 재심 청구했지만 1972년 갑자기 형이 집행됐다. 이 막무가내식 공작은 주요했다. 그 서슬 앞에서 부정선거 규탄과 전면 재선거 요구는 실종됐다. 6.8 부정선거 논란을 동백님 사건으로 물타기했습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국회에 공개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한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포함됐습니다. 우리의 NLL 북방 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화록에 기록되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이 오늘 새벽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원 130여 명이 모여 비밀회담을 했다는 혐의도 잡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들이 북한 침략 시 파출소와 무기저장소 습격을 준비했다며 2004년부터 계획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전신전화국 두 곳을 공격하는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두 곳의 전신전화국은 수도권의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주요 통신시설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또 한 자루의 권총으로 무장한다는 각오로 모두가 임해야 한다며 조직원들을 독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드러난 진실은 무엇인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방 한계선 NLL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이임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4번이나 포기라는 단어를 쓰며 유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내란 음모죄는 범죄의 주체성은 인정되나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라는 취지입니다. 2012년 대선의 데자뷰는 비단 6.8 부정선거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이는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됩니다. 대구는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지만 임금을 배출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신라의 자랑스러운 후예인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1963년 대통령 선거 때 말입니다. 지역감정 자극이야말로 선거의 특효약이라고 판단한 중정은 호남 출신 김대중이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1971년 제7대 대선에서 박정희를 신라 대통령으로 선전했습니다. 선거 3일 전에는 호남 사람이 영남 물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한다는 흑색 소문을 퍼뜨립니다.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총 득표수 1233만 7278표 가운데 634만 2828표를 얻어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약발이 떨어진 지역감정 프레임 대신 종북 프레임을 내세운 것. 헛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대신 카카오톡, 트위터 등으로 진화한 것. 이것 말고는
1971년과 2012년 대선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농가는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작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의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제지에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특별선언에서 첫째,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의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1부조 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박정희 영구 집권 선언이라 할 수 있는 유신 선포. 그 1년 전 마지막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의 연설.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 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에 만약 또 당선이 되면 총통계를 맹글러가지고 영구집권을 한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내가 벌리는 이 방대한 사업이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한 번만 더 나가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고 읍소하며 3선에 성공했지만 불안한 승리였다. 야당 김대중 후보와의 표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영구 집권을 이루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다. 헌법을 대폭 손질해야 했고 라이벌인 김대중을 제거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10월 유신이다. 1972년 10월 계엄령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대통령 간선제, 의회 권한과 국민 기본권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 독재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듬해인 1973년 8월 중정은 박정희의 숙적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납치극까지 벌였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야당 지도자가 외국 수도의 한복판에서 중정 요원들에게 납치당했던 김대중 납치 사건. 국정원 진실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전 지시를 했거나 최소한 묵시적으로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정희에게 중정, 즉 국정원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1989년 5월) 박근혜 유경재단 이사장이 MBC 시사토론에 나와 한 발언이다.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특히 그 유신과 그 자주국방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정치지요. 곽병찬 한겨레 대기자가 쓴 글입니다. 아버지의 공포정치와 장기 집권이 중앙정보부 때문에 가능했지만 몰락을 재촉하고 종결제 구실을 한 것도 중정입니다. 그런 국정원이 설치는 한 귀 대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선 공작이란 원죄까지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과 이 정부를 위해서도 국정원 논란을 속히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귀태를 추구해온 국정원장부터 경질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조작됐으며 국정원 대공수사팀장과 팀원들의 기획작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증거 위조 범행에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 과장 등 수사 담당자와 국정원에서 파견한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가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개혁 약속이 이렇게 거짓말이 된다면 국정원은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민주헌정을, 법치주의를 농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총뿌리는 권력을 향할 것입니다. 중정부장 김재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반성 없는 역사는 반복을 부릅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제3회 박정희의 중정, 박근혜의 국정원이었습니다. 극본 연출 김용민, 출연과 해설 보이스비 그네셔스, 나레이션 주진우,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뭐? 반값? 통신비는 높아 반값이 필요해. 공되는 우리 반값이 필요해. 똑똑한 통신비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알려줄게. 헬로 모바일에서 헬로 모바일 같은 통합 품질 반값 통신비 안 바꾸면 손해지. 반값에 모두 다 가성비의 진리 내세는 헬로 모바일. 뭐? 최신폰? 최신폰이 좋아. 지원금이 필요해. 공되는 우리 지원금이 필요해. 최대 지원금을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알려줄게. 헬로 모바일에서 헬로 모바일.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외상폰도 있어. 기대해. 최대 지원금 가성비의 진리 내세는 헬로 모바일.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것은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의 모토입니다. 지난 2012년 댓글 테러 등 노골적 정치 개입 사실을 떠올리면 이 모토가 무색하다 못해 민망하게 느껴집니다. 영국의 정보기관 MI5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2009년 설립 100도를 맞아 색다른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와 문서를 외부 학자에게 열람시켜서 역사책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 역사책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지만 비밀 자료를 과감히 외부에 개방한 용기만은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조직의 기득권 유지 또 존립을 위해서 악취나는 과거를 은폐하기 급급한 우리의 정보기관과 참 다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정보기관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차이점이 많을까요? 유사점이 많을까요?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2 제3화 박정희의 중정, 박근혜의 국정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이 정부의 신임을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하겠다는 결심 아래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투표의 관리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선거는 여당 공화당이 치는 것이지만 정치 선동과 정치 공작으로 진짜 선거를 지휘한 건 중정, 즉 중앙정보부였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1967년 6월 총선. 6.8 선거로도 불리는 제7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였다. 이 부분은 가상으로 꾸민 것이다. 각하, 부르셨습니까? 이 여서봐, 그 중정에서는 선거 준비 잘 되고 있겠지? 신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해. 이 나라 헌법이 잘못됐어. 어떻게 두 번만 대통령 하다 그만두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북괴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인데 어째 우리는 8년마다 한 번 대통령을 바꾸도록 못 바꾸고 있는지. 각하, 이참에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싹 없애버리는 거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 3선 개헌이 된 다음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 이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2번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3번도 할 수 있도록 3선 개헌을 시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을 곤경에 빠뜨려야 합니다. 중앙정보부는 당시 제1야당 신민당의 전국구 후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화를 도마 위에 올립니다. 여기는 신민당. 총재님. 왜? 지금 중정에서 격리장부를 압수해 갔어요. 무엇이라고? 왜? 전국구 10번 김재화 후보를 통해 조총연계 자금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선거자금도 동결.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설 한 편을 소개합니다. 1966년 창작과 비평 창관어에 실린 이효철의 고여있는 바닥 어느 이발소에서입니다. 여기는 동네 이발소. 30남짓 돼 보이는 사내가 들어오면서 단박에 이발소의 평온은 깨진다. 사내는 시종 고압적인 언동으로 이발사와 손님들을 불편케 한다. 어서 오시오. 얼마나 빨리 돼요? 몇 분에 될 수 있어? 아이고, 이 양반 급하기도 참. 뭐, 이 양반? 이거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말 조심해. 앞머리 짧게 자를까요? 그러니까 한 3부 정도로. 3부? 아니 3부면 상구머리 아니야. 누가 3부로 하래? 어? 누굴 국민학교 아동으로 알아? 이거 이 양반들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데? 이거 틀려먹었어? 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이야.
모두 힘을 해가지고 말라 죽은 동태 눈깔을 해가지고 이거 도대체가 참. 정보기관이 셌으니 정보기관원의 위세도 하늘을 찔렀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만큼 기세등등하다는 말은 이때 나왔다. 박정희 정권은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유지의 선봉대로 활용해 장기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치른 3번의 대선과 유신 독재 개헌은 중앙정보부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왕에 거론되고 있고 또한 여야 정치인들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은 공화당 총재를 겸하고 있으므로 상관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배후에서 공화당은 2만여 명의 유령 투표권자를 만들어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을 감행했습니다. 김대중은 당시 선거에서 2,000표 차이로 당선됩니다. 허나 전체 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투개표 과정에서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정이 자행됐다. 야당은 6.8 총선을 무효로 선언하고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 유진호는 6.8 선거의 관권 개입을 비난하면서 이를 선거에 의한 쿠데타로 규정했다. 전국의 대학에서 6.8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벌어졌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지난 6.8 선거에서 문제가 된 전라남도 보성을 비롯한 군산, 화성, 평택, 영천, 대전지구 등 6개 부정선거지구에 대한 수사 전모를 밝히는 자리에서 신직수 검찰총장은 국회의원 후보자 2사람과 보성경찰서장 등을 포함해서 모두 2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검찰총장은 선거사범 처리에는 전 검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각자가 알고 있는 부정사실이 있으면 증거를 첨부해서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런 회의가 열렸다.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니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야당과 타협하지요. 어떻게 타협하자는 겁니까? 15개에서 20개 의석을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15에서 20석입니까? 그 정도면 3선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 3분의 2를 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3선 개헌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같은 여당의 타협적 자세는 야당의 거부로 물거품이 된다. 중앙정보부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다. 총선 한 달 뒤 대규모 간첩 사건을 터뜨린다. 이른바 동백님 사건. 대학 교수, 학생 등 주로 지성인들이 국제 간첩단을 조직하고 지하에서 암약해온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켰고요. 아니 선거가 목전인데 선거 자금 동결까지? 그 시간에 공화당은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다녔다. 하다못해 농협조합장에서 영림서장, 즉 오늘의 지방산림관리청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관권의 총동원령이 내렸다. 이 선거에서 밀가루에 이어 보리쌀이 공짜로 뿌려졌고 여당을 찍으면 판잣집을 헐지 않겠다는 은밀한 공약이 판을 쳤다. 당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선거구는 김대중이 출마한 전남 목포였습니다. 박정희는 김대중을 두려워했습니다. 중앙정보부와 내무부에 이런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 여당 국회의원 10명이든 20명이든 낙선시켜도 상관없어. 그 반드시 김대중만은 당선이 안 되도록 해. 박정희는 육군 소장 출신 후 재신부 장관을 지낸 김병삼을 목포에 출마시킵니다. 본인은 자기 다리에 총을 쏘면서까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지만 박정희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선거 기간 동안 2번이나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대하드라마 김대중에서 소개됐던 당시 김대중의 연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선거 후에 3분의 2 의석을 얻어 헌법을 바꾸고 3선 대통령이 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3선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틀림없이 영구 독재 정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이 김대중을 낙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데 나의 존재가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부정선거, 부정투표가 행해진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그 부정을 저지할 것이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경제기획원 장관이자 부총리인 장기영은 목포에 공장을 수십 개 짓겠다는 기자회견을 현지에서 했습니다. 이상하지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니 말입니다. 당시에도 이는 선거법으로 금지된